자, 고등학교 첫 학기죠. 1학년 1학기 고등수학 상이라는 과목인데 개념원리라는 책으로 한번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쭉 넘기다 보면 차례라고 나오죠. 1단원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우리 중2 때 그리고 중3 때 각각 뭐를 배우냐면 자, 곱셈공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요. 중3 때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걸 배우지. 각각 배웠던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개념들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말고도 다양한 곱셈 공식들, 얘를 다른 말로 전개라고 하죠. 전개. 자, 미리 말씀드리면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인수분해였고 단항식을 전개한다. 다항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곱셈공식 혹은 전개라고 불렀었죠.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식이고요. 다항식은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 네 개 등등등의 항을 가지고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1단원에 바로 용어들도 나오니까 조금만 모르시면 기다려 주시고 자, 그래서 다항식을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고요.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였거든. 그래서 똑같아요. 중3 때 배웠던 우리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3 1학기 과정인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이 조금 덜 돼 있는 학생들은 그 과정을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 과정이 무너지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고1 과정입니다. 자, 즉 중3 개념이 요만큼 있었으면 이거의 확장판이야. 고1 과정은. 고1 과정은. 근데 얘가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고1 과정을 채워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필수 과정이 중3 1학기 과정입니다. 자, 그 외에 이제 2차 방정식 말고도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중학교 때는 1차 부등식만 배웠었는데 1차 연립부등식까지 배웠었지?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부등식들에 대해서 또 배워볼 거고요. 3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처음 보는 용어죠?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도형과 관련된 단원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학교 2학년, 3학년 1학기 과정의 확장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단원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자, 확장판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서 다른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한 덩어리지.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주고 우변을 보시면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항이 하나인 단항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하기 혹은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한 덩어리로 묶이죠.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것을 우리는 각각 항이라고 불러주고요. 항이 지금 3개인 항이지? 항이 많다라고 해서 다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사실 다항식에는 단항식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해.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은 항이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를 통틀어서 다항식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항이 두 개 이상인 다항식을 이런 항이 하나인 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했던 것이고 이 역과정을 전개라고 했던 거지. 전개 혹은 곱셈 공식이라고 했었죠. 자, 이 중에서 일단은 위로 한번 다시 가볼까? 항이 3개인 다항식인데 자, 문자 x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 위에 2가 있죠?
이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것이고 얘를 우리는 2차인 x가 2차인 항이다 라고 해서 2차 항이라고 불러주고 얘는 그러면 1차 항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문자가 없는 이러한 항, x가 없는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앞부분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x 1차죠? 1차 항에 대한 개수라고 읽어주고 그럼 2차 항의 개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사실은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항의 개수는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항식, 단항식 다 설명해드렸고 차수는 특정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냐? 자, x가 2개 곱해진 걸 x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었던 거야? 2차다라고 불렀었던 것이지. 자,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x제곱이죠?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5가 있었을 때는 세제곱이 가장 높죠, 차수가. 그래서 이 식은 x에 대한 3차식이다 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째로 동류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동류항은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2차죠. 얘는 x에 대한 1차죠. 얘도 1차죠. 얘는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문자의 형태가 똑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이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죠. 왜요? 동류항 이 x로 묶여지면서 5 빼기 2니까 즉 3x로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은 한 문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주인공이 되는 거지. 얘가 한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먼저 써주고 점점점 내려가서 낮은 항까지 순서로 나타내는 것이고 오름차수는 그 반대가 되어 낮은 것부터 높은 항까지.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2차, 1차 상수 점점 차수가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이 되는 것이고 같은 식이지만 점점 차수가 올라가죠? 상수 1차, 2차 점점 올라가죠? 이러한 정리를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제에 보시면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다를 수도 있어. 일단 1번 문제는 주인공이 x니까 x에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 볼게요. x의 1차. 얘는 x가 없지? 얘는 x. 얘도 x가 없죠? x가 없죠. 이 x가 없는 이 항들은 상수항으로 취급이 되어서 맨 마지막에 써주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높은 차수부터 2차 얘부터 썼죠, 지금? 2차. 1차는 지금 두 개가 있죠. 얘랑 다시 써볼까? 마이너스 yx랑 4x가 있지? 이 x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떨거지들 쭉 써주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하셨으면 이 떨거지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1차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를 써주면 오름차순 정리가 되는 거지. 오름차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에 대해서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y만 봅시다. 여기 y 얘는 y 없죠? y 2차 y 없고요. y 1차. 즉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다면 y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1차죠?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그 나머지 떨거지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를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줘서 이제 플러스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상수항 부분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 1차를 그 다음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2차를 맨 마지막에 써주는 걸 우리는 오름차순이다 라고 불렀었지. 다 됐죠? 자,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 뭐 간단한 거예요. 괄호는 항상 먼저 풀었었죠, 우리. 괄호를 먼저 푼 다음에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따로 모아서 더욱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된다 라는 얘기고, 뭐 더하기 빼기 관련된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니까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중1 때 배운 거죠. A 빼기 B. A, 뭐 5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5 빼기 2가 된다. 이런 거 많이 했던 거지. 그죠? 자, 이런 것도 전개할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류항의 계산 뒤에 가서 진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사칙연산에서 덧셈은 우리 교환법칙이 성립을 했었죠.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얘네 두 개 먼저 더하나 B랑 C를 먼저 더하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신 다음에 자, 우리 강의에서는 필수 예제 문제들만 풀어보실 겁니다. 필수 예제들만 한번 볼게요. 일단 얘를 먼저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2B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C가 되는 것이고, 요 A 대신에는 이 복잡한 식을 대입한 거야. 요 A 대신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B 대신에는 얘를 대입한 거죠. 얘를 이렇게 대입한 거고, 마무리로 플러스 C 부분에는 얘를 대입한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괄호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괄호부터. 이 괄호는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냥 푼 거고, 마이너스 2가 앞에 있으니까 개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 개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이 괄호는 다 플러스니까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죠. 자, 해보니까 항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x세제곱과 과연 동량이 있을지를 살펴보니 여기 있죠. 그죠? 또 여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이 세 개의 항이 마이너스 4, 2, 그리고 1이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1x 세제곱이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볼까요? x제곱 y라고 하는 게 여기도 있죠. x제곱. 이 두 개가 2랑 1이죠? 더해주면서 3이 되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요거죠? 2xy제곱과 같은 게 없죠? 요거는 그냥 써준 거고, 자, 마무리로 얘랑 얘가 같은 동량이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결국에 가장 깔끔한 형태는 항이 4개인 다항식이었다라는 얘기지.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 전개해서 마이너스 6b에 전개해서 플러스 12c가 되는데, 일단은 bb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에 12c가 되고,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각 요 a, b, c에 복잡한 다항식들을 대입을 한 것이고요. 자, 괄호 푸는 연습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과정. 지금 뭐 한 거예요? 괄호를 푼 거죠? 자, 푼 다음에 이 과정은 어떻게 한 거야? 동량을 찾아서 계산해 준 거지. 예를 들면은 x세제곱, x세제곱, x세제곱 이 더해지면서 13x세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량 또 찾고요. 또 이렇게 동량. 얘는 동량이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쓴 거고, 마무리로 얘랑 얘 계산해서 14y 세제곱이 된 거였지. 자, a 더하기 b, a 빼기 b가 다음과 같을 때 a 빼기 2b를 구해보세요. 일단 우리 a가 뭔지 b가 뭔지 구해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할 겁니다.
일단 더해보면 좌변은 b가 소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a니까 2a가 되고, 자 얘랑 두 개 더해지는 거야 8 4xy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빼보시면 a는 지워지고 b 빼기 빼기 b니까 그죠? 2b가 되죠? 2b가 되고 이번엔 빼는 거야 이렇게. 그럼 4 얘는 지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2잖아. 그래서 2y 제곱이다. 이 상황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눈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눈 거야. 그래서 a, b를 찾은 거고요. 다음 식에 각각 a 대신에 얘를 대입한 것이고, 그다음 b 대신에는 얘를 대입한 거지. 그리고 나서 가로를 풀어준 거고요. 이거 가로 풀 때만 조심해주면 돼. 마이너스 4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얘랑 얘가 동류항인데 어때요? 4 빼기 4니까 지워지죠. 지워지고 얘는 동류항이 없어서 그냥 쓴 거고, 얘네 두 개가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7y 제곱이다가 되는 거지. 항이 두 개인 다항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단원은 좀 짧았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